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최강희 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에 앞서서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최강희 씨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풀이를 좀 해달라고 올리셔가지고 오늘 풀이를 해볼까 하는 겁니다. 자, 사주는요, 정사년 뱀띠해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갑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고요. 임술일주로 태어났는데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강을 상징을 합니다. 진월의 임수는 토가 다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는 토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목이 있으면 우선 쓰고, 그 다음으로 경금이 있으면 이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경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진월에 간목이 투관되어 있네요. 진월의 임수는 격으로는 편관격 그럽니다. 편관격. 편관은 고지식하고 보수적이며 자기 희생 정신이 강합니다. 그런데 투관은 식신이 투관을 했네요. 이것을 보고 잡기원령에서 간목 식신이 투관됐으니 이것을 식신격하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식신격이라는 것은 내 것을 잘 베푸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 희생과 내 것을 베푸는 거, 이 차이가 뭐냐면, 편관격, 그래서 자기 희생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말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식신격에서 내 것을 베푸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봉사라든지 이런 것은 식신이 잘하고요. 편관은 자기 희생 그랬기 때문에 내 것을 떼어주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장기를 기증한다거나,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고생을 자처한다거나 하는 것은 편관에서 나오고요. 식신에서 나오는 것은 고생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베풀어 주고 싶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월령의 편관과 이 격의 식신의 두 가지 다 희생, 봉사 이런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최강희 씨 사주는 희생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령이 갑진하면서 백호 그랬고요. 월령 백호, 일주 백호 그랬네요. 임술도 백호입니다. 근데 저 백호가 발동하는 백호예요. 충을 맞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지고 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을목, 그리고 신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을목은 원래는 을목, 신금, 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계수는 겁재니까 나의 형제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거나 군, 경, 검, 의료계통 쪽 또는 사를 소모하는 그런 직업군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저게 이제 그 술 중에 정화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닌데, 일단은 저것이 충발되니까 부모, 형제 뭐 이런 것들이 내가 그 15세부터 45세가 되기 전까지 이 형충 맞아서 깨지기가 쉽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참 잘 고르거나 부모, 형제가 직업을 참 잘 골라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백호살 또는 형살 이런 것을 끼었을 경우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강한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모할 수 있는 직업, 이것을 가지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그리고 뭐 운동선수 이런 것도 요즘은 그 살의 직업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호라고 하는 살이 강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강하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배역을 맡을 때도 강한 배역 또는 아픈 배역, 의사, 검사, 판사, 경찰 이런 배역들 잘 맞습니다. 살을 쓰는 배역을 쓰면
내 삶을 간접 체험하는 게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연기자로서 저러한 살 관련되는 직업을 가진 배역을 맡으면 예, 그 배역이 빛을 좀 발한다라고, 그러니까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역을 고를 때는 저렇게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 평관 자체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운 자체로 보자면 어렸을 때부터 을사, 병호, 정미, 무신하면서 35세까지 쭉 살왕하게 흘러왔습니다. 이게 이제 억부를 깨고 격을 생하는 운으로 간다는 거, 이거 일반 사람들이 견디기 참 힘든 운입니다. 이것은 뭐랄까요, 내 생각, 마음 다 내려놓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하거나 뭐 휩쓸려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기자의 길을 가면서 큰 물에서 놀지 않으면, 그러니까 연기도 큰 물이거든요. 왜냐면 대중들한테 알려진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최강이라는 이름을 들어볼 수 있는 그 시절에 그런 배역을 맡았다면, 그러니까 또는 그렇게 알려진다면 이것은 격을 생했기 때문에 큰 물에서 노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큰 물에서 놀지 않으면 가정이 깨져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다거나 힘들게 살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이 운을 사는, 이제 이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런 운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때 독한 마음을 가지고 독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는 해야 할 일을 해내면 성공해요. 근데 못하면 운에 휩쓸려요. 그래서 이 운이 큰 물에서 놀 수 있을 만한 준비, 이런 노력, 독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운에 성공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운에 휩쓸려서 집안이 평지풍파가 일어난다거나 뭐 이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월 1에서 저렇게 백호살이 충하고 있어서 발동하는 백호, 부모나 형제가 아파서 약값이 들어간다거나 수술비가 들어간다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가정적인 안정 또는 나를 위해서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사주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제 36세, 만 36세가 되면서 조금은 편히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는 운을 만났다고 봐요. 그래서 이 운부터 좀 이제 편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게 만 41세 들어가서 이제 저 격이 깨질 때 기토가 갑기합을 하죠. 을 해서 식신이 합거되면 살이 살아나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일대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올해, 내년 이런 때입니다. 이 시기 되게 좀 고생스럽고 마음이 고생스럽고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이때를 잘 넘기고 적응을 하면 성공합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이름, 명함, 직책 이런 게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올해 내년 좀 고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내년 잘 넘기시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격이 큰 것을 감당하고 있을 때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마침 31세부터 들어온 운에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편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시고 지금 딱 이 시기에 들어왔는데요. 마지막 백호에 발동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그리고 2021년 정도 이런 때. 그래서
아마 21년까지는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백호가 발동을 한 거잖아요. 백호가 발동을 했으니까 이 시기에 만약에 상 받을 일을 만들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은 제극인도 되었고 황살도 발동했으니 어머니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백호가 마지막 발동하는 시기거든요. 이때 이제 발동하는 백호로 인하여 어머님 건강 이런 것들이 요주의하는 시기거든요. 이때 이제 뭐 하면 좋냐면 어머니 건강 검진을 좀 세게 비싸게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 간단하게 요즘은 용정 뭐 이런 거 발견되거나 그래서 시술로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이렇게 이제 운이 흘러가면서 2022년부터 발복을 해요. 크게 이름을 알리게 되거나 편히 살 수 있는 일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이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운은 아니지만 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운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좀 고생되는 운을 맞이했으니까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애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월령 일주 저렇게 백호가 충이 되고 그러면 원치 않은 관계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정운이 썩 좋은 그런 편은 아니겠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너무 빨리 하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하고요.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가 유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거든요. 유시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유시면 시에 저렇게 이제 억부에 대한 용신이 있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하시면 안정적이고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시일 경우에 소띠 인연이 된다거나 용띠 인연이 될 수 있는데요. 용띠보다는 소띠가 좀 낫고요. 토끼띠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토끼띠도 그럭저럭 괜찮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배우자는 저 유가 인동돼서 오는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결혼은 글쎄요, 이제 2020년, 21년, 그리고 22년 하면서 결혼운이 들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보죠. 결혼했나? 제가 최강희 씨를 잘 몰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은 만 36세부터 결혼이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운으로 접어들었고 이 사주가 45세쯤 되면서부터 이 관운이라고 하는 남자운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남자를 만나면 저기 형충마저 있잖아요. 문제 있는 남자입니다. 직업이 군, 경, 검, 의료, 계통 이러면 괜찮은데요. 직업이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가 안 계시는 남자, 그러니까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셨다거나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셨다거나 뭐 이런 분을 만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또는 장애가 있는 부모를 둔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도 좀 있는 시기가 45세 이전의 남자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려면 45세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니까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태어난 시간은 좀 모르니까 이제 자녀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하는데요. 자녀는 좀 늦게 생길 가능성이 좀 있는 구조이기도 한데 이미 늦었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혹 자녀가 생긴다면 좀 많이 늦긴 했지만 2023년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출산가. 네, 물론 결혼을 먼저 해야겠죠. 결혼은 내년, 내후년 이러면서 결혼운이 들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강희 시사주 좀 오래된 배우라서 생년월일이 정확히 맞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닌 듯하여 풀이가 조금 짧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강희 시사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내일은 또 주말이고 연휴 끼었네요. 연휴 동안에 제가 이 유튜브를 찍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설 쉬고 풀이한 것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